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8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살짝 바꿨는데요. 그 순서를 살짝 바꾼 이유가 이게 보시면 QQQ 이거 나스닥 100의 웨이트가 달라져서 그렇겠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트가 3 이상 되는 것들 위주로 했었는데 테슬라가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빠져서 3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지금 거의 5.2 정도 되니까 3등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여기에 이제 알파벳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애플을 보실까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여기 밑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초록색 프라이스 레벨을 넘어선 걸로,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은 상태로 끝났다고 지난주까지 했는데, 이제 월요일날 더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194.48 프라이스 레벨을 넘어서서 이걸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로 보였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이제 하락 음봉을 만들면서 이 194.48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태로 끝났었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도지 만들면서 걸쳐 있었고, 금요일에는 더 빠져서 내려와서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에서 딱 저항받은 정도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리는,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도 지지를 받았고, 같이 이거는 이제 계속 그려놓을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고점에서도 지지를 받았다고, 이중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특별히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이 아니라서 다 지우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더 빠져 내려가게 되면은 이 트렌드 라인이 기준이 돼서 이게 깨지고 컨펌이 되느냐로 더 하락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신 이 그 그룹을 나누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갭이 있고 그 갭에 따라서 그룹핑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그룹의 그 마지막 저점에 해당되는 이 초록색 라인이 그 프라이스 레벨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뭐 크게 프라이스 레벨로서 여기서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던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뚫린 거라서 이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프라이스 레벨 남겨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전고점 파란색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면 뭐 보시다시피 밑에서 올라가서 194.48 라인에서 여기서 지지받은 경우도 있었고, 여기서 저항받은 경우도 있었고 하니까 이 레벨도 굉장히 중요해서 다음 주에 보합을 보인다면 이 라인을 뚫고 나오느냐,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 그리고 수요일 기준금리와 금요일에 논판 페이롤도 있는데 그 사이에 목요일에 또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구글, 아마존 이렇게 실적이 있죠. 그래서 애플이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서 매크로 중요한 거 두 개와 실적까지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레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더 빠져서 훅 빠져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199.61 라인까지, 이게 지금 역사상 고점이죠. 물론 스플릿한 다음의 가격이긴 합니다만, 이 역사상 고점까지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딱히 레인지를 정해놓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 매크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준선을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에 따라서 그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뭐 밑에서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이 밑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중 지지를 그대로 받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실적이 있었고, 실적이 무난했고, 그래서 좀 더 치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들 지금 그려드리는 거 다 원래 있었던 트렌드 라인들입니다. 이 안에서 저항받고 떨어져 내려왔고, 물론 여기에 갭이 있었죠. 그 실적 이후에. 그리고 나서 도지 목요일 금요일은 도지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아서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있어서 이 삼각형 안에 이렇게 아기자기 갇혀 있는 상황이라, 다음 주 일단 어차피 개별 주식으로서의 실적은 이미 지났고 다른 주식들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뭐 다른 주식들의 실적이 좋고 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면 이 위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빠져 내려올 수 있고, 역시나 중요한 레이트 디시전이랑 논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테크적으로만 본다면 이 트렌드 라인이 과연 깨질까 하는 거, 왜냐면 이 위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계속 언제요? 1월 중순 이후로 계속 신고점 갱신하고 역사상 신고점들을 지금 다 갱신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점 갱신하고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모멘텀 상으로는 맞는데, 일단 한풀 꺾이고 도지 두 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 두 개가 나면 아무래도 조금 모멘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 이 트렌드 라인이 깨져서 내려오면 여기 있는 또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을 거고, 이거가 깨져서 내려온다? 뭐 그 이후에는 여기 밑에 있는 390.68까지도 쭉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려오게 된다면. 그게 아니라면 이 위에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제가 미리 그려놓은 것 중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하나 있어요.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저점과 여기에 있는 고점을 61.8%로 잡았을 때 1이 뭔가가 항상 그 신고점 같은 거를 할 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를 올라가가지고 떨어졌다가 화요일에 다시 오르고, 실적 때문에 그 다음에 갈 때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402.2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402.2 라인을 더 넘어서 올라가서 신고점을 만들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넓혀놔야 되겠네요. 708이 아니라 한 712 정도까지 넓히면, 그 다음에 이 프라이스 레벨, 이 402.2에 해당하는 이 프라이스 레벨이, 또 하나의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로서 작동을 해서,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 위쪽에서 형성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보고 나서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12가 아니라 한 20까지 올려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향후 여기에서 쭉 밀고 나가면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따라서 이 근처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전까지 봤을 때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없었을 때는 여기에서 이거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도 치고 올라가서 요 트렌드 라인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1에 해당하는 선, 요 삼각형을 따라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는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하나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도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렸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어딨죠? 여기에 밑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은 지난번에 그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어떤 트렌드 라인을 그릴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안 그렸었는데, 일단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리고 나서 그것과 패러렐한 패러렐 채널을 그려봤어요. 그렇게 패러렐 채널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 밑에 있는 이 점 기준으로 이 포인트하고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어떤 패러렐 채널을 이렇게 그렸더니 조금 더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상한선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여기서 더 모멘텀을 받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치고 올라간다면 이 트렌드 라인이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이 또 새로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더 룸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더 치고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모멘텀이 더 있다면.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조금 오토를 끄고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뭐 그러면 425, 430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에 매크로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치고 올라간다면 여기 상한선까지도 뭔가가 존재한다. 왜냐면 이게 지금 역사적 고점이라서 전고점, 전저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기준선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을 보겠습니다. 알파벳 보시면 알파벳도 지금 이번 주에 전고점, 역사상 전고점 뚫었죠. 이것도 스플릿 하고 나서 뭐 그런 거라서 그 전에 더 높은 가격이 있었지만 스플릿 하고 나서 새로 만든 역사상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목요일 날 깨졌죠. 일단 가까이서 보면 지난주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프라이스 채널을 상한선까지 닿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뚫고 올라갈 것이냐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해도 이 프라이스 채널을 못 뚫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뭐 그 다음에 다른 주식들 실적 나오고 뭐 이러면서 덩달아 같이 올라가서 AI 관련된 거 뭐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았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뭐 좋은 건 아니었지만 기대보다 약간 상향되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히려 수혜는 알파벳이 봐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더 치고 올라갔는데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 저항선 작용했고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걸 따라서 계속 걸쳐서 올라가는 느낌이죠. 화요일에는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했고, 이 저항선은 이 트렌드 라인 저항선과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을 두 개의 더블로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서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갔지만, 하지만 화요일에 갭으로 만들어져서 조지 만들고 목요일,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역사상 고점 만들고 금요일에 조금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됐죠. 그래서 지금
알파벳은 이 트렌드 라인을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모양새라서 뭐 계속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까지 뚫고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딱히 트렌드 라인을 그리거나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그리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너무 이렇게 높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놔뒀다가 필요하면은 저항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그 저항선까지는 그리지 않고, 제가 전에 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히 그 트렌드 라인이 없거나 할 경우에 지지 저항선이 없고 레퍼런스가 없으면 제가 만든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그런 프라이스 레벨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제가 만든 거니까 이름 제가 줬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죠? 로우 하이 기준선, 로우 하이 레퍼런스, 이 정도로 이름을 저 혼자 부르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저점, 로컬 저점과 가장 가까운 고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고점과 저점, 얘는 트렌드 라인이 아닙니다. 트렌드 라인은 저점 연결을 하거나 고점을 연결을 한 게 트렌드 라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얘는 그런 트렌드 라인으로 어떤 기준선을 찾기 어려울 때 저점과 고점, 그러니까 그 로컬 저점과 가장 가까운 로컬 고점을 연결하는 선,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로 이렇게 만들면 이 정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올라간다고 해도 이 프라이스 레벨에서 저항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의 프라이스 레벨을 따라서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하면, 물론 치고 올라가면 그런 트렌드 라인의 레퍼런스도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여기 올라오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혼자 만든 거라서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뭐 하시면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비웃음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냥 조용히 집에서 혼자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좀 더 치고 올라갈 포텐셜이 충분하다. 그래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여기에 지금 목요일에 고점이 만들어졌지만, 목요일 고점을 뭐 되게 강하다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못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 아마존이죠. 아마존 보시면, 자, 아마존은 뭐 다른 앞선 주식들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지난주에 여기에 있는 그 전고점에 관련된, 얘도 지금 너무 니들이 길고 여기도 니들이 길어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패러렐 채널 자체는 그릴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도 닿지는 않았지만 패러렐 채널에서 지지받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gradually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었죠. 그렇지만 바로 치고 올라가서 월요일에 여기에 그려졌던 이 트렌드 라인까지 가서 저항을 받았죠. 정확히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 걸쳐서 뭐 길진 않지만 가운데에 몰려있는 도지 비슷한 봉을 만들었고, 목요일도 도지였고, 이 위에 상한선 그 고점은 매칭이 된 상황. 그리고 나서 갭 상승해서 다시 이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고 올라가서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려와서 도지 만드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만들어드렸던 이 프라이스 채널과 이 트렌드 라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계속 저항 받았고, 여기서 지지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저항 받은 상황인데, 여기서 또 저항 받았고, 여기서 저항만 받았지만 그걸 따라서 걸쳐 계속 올라가고 도지 만드는 상황. 그래서 이걸 계속 따라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온다고 해도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은. 그래서 아마존은 크게는 올라가지 않지만 천천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른 그 70주들, 지금은 이제 80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식들은 다들 상한가, 뭐 새로 만든 역사적 고점 만들고 있는데 아마존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전고점들 이런 것들 굳이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 있는 고점 뭐 필요하다면 그때 하겠지만 이거는 이미 넘어섰고요. 이것도 의미 없고 뭐 이 정도 되는 선을 하나 더 그려놓고 전고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려는 놓을까요? 163.83이네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있다는 거 하나 정도 알려놓고 이제 이게 여기까지 닿을지 안 닿을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색깔을 바꿔버릴까요? 그냥 예쁘고 좀 눈에 잘 띄는 색깔. 이거 눈에 잘 안 띄네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요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엄청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이거를 일단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1.618선에서 정확하게 더블 저항 받아서 저항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올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하지만 모멘텀 자체는 밀려 내려올 법한 그 모멘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올라갔지만 도지 만들고 음봉 만들고 빠져서 내려와서 화요일까지만 해서 밀려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치고 올라가서 신고점 만들었고, 목요일, 금요일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가파른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도지 만든 상황이 있죠. 그 얘기는 아직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된 상태가 아니라서 다시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음 주에 애플, 구글, 아마존 다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그 실적 나오면서 어느 사업 부문, 특히 AI 관련된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뭐 AI 관련된 부분이 서비스 자체는 없지만 그 내부에 그 AI 사업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미친 듯한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보려면 기준선이 없죠. 이게 신고점이 거의 500에서 600으로 거의 2주 만에 확 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2주, 3주죠. 3주 동안 계속 올라갔다가 밀려도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로우 하이 만들었었죠. 여기도 로우 하이 레퍼런스, 지금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한 번 썼고 두 번 썼는데 한 번, 두 번 다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로우 하이 레퍼런스,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서 여기에도 또 로우 하이 레퍼런스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만들려면 좀 너무 높죠. 거의 700 이상 가는 분위기니까. 그게 나중에 필요하면 이게 또 써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한번 더 써보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패러렐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패러렐 채널로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우하이 레퍼런스를 두 번이나 맞춰서 이제 다른 로우하이 레퍼런스를 만들려고 봤더니 너무 높게 나와서 아 이거는 기준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새로 만든 게 이 밑에서 올라가는 좀 더 그 스케일을 아웃했죠. 그래서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트렌드 라인에 패러렐한 것을 여기에다가 맞췄죠. 이게 제일 넓으니까 그렇게 맞췄더니 이 정도의 패러렐 채널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쭉 가서 패러렐 채널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한다면 뭐 649.44,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요거 따라서 올라가면 여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한다면은 653.01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내려올 때는 여기 두 개의 로우하이 레퍼런스가 만나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지지선으로 사용이 되겠죠. 여기서 뒤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두 개의 선, 이 두 개의 로우하이 레퍼런스 선과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과 이 위에 있는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과 이렇게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전고점이 그 역사상 고점으로 있는 전고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뭐 지금 요 밑에서 올라가는 모멘텀 상으로서 이런 그 옆으로 그려진 프라이스 레벨들이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거는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도 이런 거 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으로 레퍼런스를 잡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더 올라갈 여력이 다음 주까지 있고, 뭐 엔비디아 자체는 2월 28일인가요? 2월 28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1월은 이런 식으로 마감하고 2월로 넘어가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실적, 애플, 구글, 아마존 실적에 의해서 엔비디아도 뭐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상황에 맞게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보시면 뭐 할 게 없어요. 딱히 더 그리거나 한 게 없는데 이 패러렐 채널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제 내려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월요일 날도 걸쳐 있고 화요일 날도 걸쳐 있어서 여기를 못 뚫는구나라고 했는데 수요일에 확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확 빠졌습니다. 뭐 목요일 금요일에는 인텔 쪽의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서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브로드컴 하면 여기 이 두 개의 선이 거의 같은 정도 레벨로 올라갔다 같은 정도 레벨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 날 패러렐 채널 안쪽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패러렐 채널 바깥으로 이틀간 밖에서 뻗어서 나왔다가 다시 내려온 정도. 심지어 그런데 그게 역사상 고점이죠. 그래서 뭐 아직 그리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뭐 플러스 레벨 하나 그려놓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고,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아직 유효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고, 뭐 그냥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그리면 이 밑에 있는 저점이죠. 여기 이 에어리어의 로컬 저점, 그리고 가까이 있는 고점, 이렇게 해서 그렸더니 목요일 고점에 거의 도달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이 정도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다음날 바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뭐 매크로나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간 만큼 다시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 레벨을 이제 향후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리게 되면 이 니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고점을 가지고 얼마죠? 1281을 고점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고점이니까 뭐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 레벨을 가지고서 앞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있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 말고는 딱히 브로드컴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는 정도. 이 언저리에서 장이 형성될 텐데 뭐 다시 말씀드리게 됐지만 다음 주 실적 그리고 두 개의 매크로 큰 매크로 것에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에리어라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만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뭐죠? 메타죠. 메타는 뭐 지난주에 여기에 384.33까지 딱 떨어져서 밑에서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까지 딱 맞아 떨어져서 테크가 굉장히 잘 맞는 걸로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치고 올라갔다가 빠져내려왔고 도지 만들고 그래서 월화는 이 두 개의 이 프라이스 채널 상한선과 여기에 있는 전고점 라인과 걸쳐 있는 걸로 전고점 맞죠? 예. 그 역사적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더 뚫고 올라가서 수요일에 역사적 고점 만들었지만 다시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에 지지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다시 올라갔지만 다시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고 금요일에 돼서야 이 프라이스 채널을 벗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튀어 올라가서 도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새로 만든 신고점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도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둘 다 도지죠. 그래서 모멘텀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가는 모멘텀은 이제 좀 죽어서 다시 여기서 이 패러렐 채널 이 각도 메타에서 제일 중요한 각도라고 여러 번 강조드린 이 각도에 약간 벗어나는 식의 강한 모멘텀을 순간적으로 보였지만 다시 원래대로 올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 상한선의 그 지지선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상한선을 저항선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거나 하는 계속 올라가는 모멘텀은 유지가 되지만 그 모멘텀이 순간적으로 세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패러렐 채널을 다시 더 만든다고 하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트렌드 라인을 만들어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는 니들이 굉장히 길어서 이 밑에서 만든 이 트렌드 라인은 레퍼런스로서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만든 이 트렌드 라인이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좀 무시하고 니들이 너무 기니까 이 점과 그 다음에 있었던 저점을 연결해서 트렌드 라인을 만든 것이 지금 올라가는 이 트렌드에 맞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꺾어졌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드린 거고 그래서 다시 이 트렌드 라인은 브레이킹 돼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 계속 요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해서 이 밑에서 올라가건 위에서 올라가건 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 더 중요하다. 이 트렌드 라인은 좀 브레이킹 될 가능성도 있고 브레이킹 안 된다고 해도 이쯤에서 브레이킹 돼도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을 따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게 브레이킹이 일찍 돼서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정도. 근데 둘 다 떨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도가 완만해지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메타는 아직 상승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올라가느냐, 이 밑에서 올라가느냐가 뭐 월요일, 화요일 사이에 결정되고, 물론 메타도 다음 주에 다른 주식들의 실적과 매크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서 좀 그 상황에 잘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테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죠. 테슬라 보면 아이고야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계속 따라서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금요일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보다는 여기서 내려오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요렇게 내려가고 나서 실적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이거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밀려 내려오거나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 6슬라 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잘 맞아 떨어졌죠. 그런데 수요일 밤에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좀 많이 실망스러워서 그 이후에 좀 빠졌다가 그래도 200까지는 고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프리마켓에서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다운 트렌드 라인 요걸 따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닿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더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 그룹 그 갭에 따라서 그룹핑을 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갭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룹핑을 자세히 보시면 하락으로 형성된 그룹핑 여기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했고요. 여기 어디 있죠? 또 여기에서도 하락으로 그룹핑이 생긴 다음에 한 2주 정도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기도 그룹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는 굉장히 오래 내려갔지만 이건 이제 이렇게까지 길게 내려온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전례들을 보면 당장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빠져서 내려가서 176.11 정도까지, 아니면은 더 내려가게 된다면 166.67에 있는 이 오슬라 라인까지는 내려갔다가 회복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특별한 테크로 인한 어떤 라인을 그려서 하는 것들은 아니고 176.11, 166.67 이 지지선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빨리 브레이킹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언제 브레이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이런 지지선들을 이용을 해서 반등을 하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도 극복을 해야 다시 상승 모드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테슬라는 6슬라 라인을 회복하는 데 전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포지션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6슬라 라인을 회복을 하는 상황에서 새 포지션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아직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전하는 포인트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물타기를 하셔야지, 지금 당장 물타기가 들어가면 더 손해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물타기 하는 것을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만큼 이익을 취하자는 건데,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면 아예 저점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타기는 전혀 안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지만, 뭐 본인이 판단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물타기 타이밍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테슬라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굉장히 큰 매크로 2개도 있고, 뭐 실적도 주식 3개나, 제가 다루는 주식들 중에 3개나 실적 발표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애플, 알파벳, 아마존,
그렇게 뭐 소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준금리는 그 동결이 거의 99% 이상 된다고 하니까 뭐 이미 선반영 다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논팜이 잘 나온다고 해도 뭐 특별히 나쁘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 것 같고, 나쁘게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더 오르겠죠. 노동시장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는 게 그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논팜이 안 좋게 나온다면 그만큼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라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해서 뭐 다음 주는 상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래서 그렇게 좀 밝은 한 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트레이딩 잘 하시고 좋은 프로핏 만드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